안녕하세요. 73세 현역 비뇨기과 전문의 한승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일 겁니다. 부부관계, 성생활, 이런 주제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5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20대처럼 활발한 성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50대에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타고난 체질? 특별한 약?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 몸의 특정 부위 관리 여부입니다. 저는 지금 73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지금도 한 달에 두세 번 부부 관계를 가집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조용히 물어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단,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께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의 80%가 성욕 감소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일부는 80대에도 왕성한 성생활을 즐깁니다. 반면 50대에 이미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관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 저녁 사타구니를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5분간 마사지하듯이 씻는 겁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림프절을 자극하세요. 사타구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하면 대퇴 동맥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액도 잘 흐르게 됩니다. 왜 림프액이 중요할까요?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걸러내고 면역세포를 운반합니다.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막히면 하체 전체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들은 혈관벽에 쌓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당연히 생식기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결과는 발기부전과 성욕 감소입니다. 두 번째,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리세요. 사타구니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혈액순환을 더욱 방해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으로 사타구니를 말리라고 권합니다. 수건으로만 닦으면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마르지 않습니다. 특히 주름진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닦으면 안 되나요? 물론 수건도 사용하세요. 하지만 수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 표면은 마를 수 있지만 주름 사이, 털 사이는 여전히 축축합니다. 이 습기가 몇 시간 동안 유지되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미세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절대로 꽉 끼는 속옷을 입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꽉 끼는 속옷은 사타구니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하루 종일 혈관을 압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면 100% 소재의 넉넉한 속옷을 입으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 후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한 헐렁한 속옷을 입었을 때보다 타이트한 속옷을 입었을 때
사타구니 부위의 온도가 2도에서 3도 높아집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남성의 고환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몸 밖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정자 생산이 감소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줄어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왕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성욕이 감소하고 발기력이 떨어지며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5분간 사타구니 스트레칭을 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이때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숙입니다. 그 다음 다리를 벌리고 왼쪽, 오른쪽, 중앙 순서로 상체를 숙여보세요. 각 방향마다 10초씩 유지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사타구니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스트레칭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이 유연하면 혈관도 유연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은 혈관을 압박합니다. 특히 사타구니 근육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굳어집니다. 이 근육들이 굳으면 대퇴동맥을 압박하게 됩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혈관도 자유로워집니다. 68세 김철수 씨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석 달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부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기능을 되살리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부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생식기로 직접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의 건강 상태는 성감각과 직결됩니다. 또한 이곳의 림프절은 골반 내 장기의 해독 작용을 담당합니다. 제 진료실에 72세 이명숙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15년 전부터 그랬는데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남편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건조했으며 혈액순환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차갑고 감각도 둔했습니다. 여러분, 성감각은 신경과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이 부위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폐경 이후 성욕이 감소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호르몬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들은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혈액순환이었습니다. 아무리 호르몬이 충분해도 그것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명숙 할머니에게 알려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10분간 하체를 담그세요. 욕조가 없다면 큰 대야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때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혈액순환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에 담그고 있는 동안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무릎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맥혈과 림프액이 심장 쪽으로 잘 흐르게 됩니다. 왜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해야 할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하체의 혈액은 심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력이 이를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정맥 판막이 약해져서 혈액이 역류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면 혈액과 림프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체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두 번째, 목욕 후에는 보습 크림을 바르세요. 허벅지 안쪽 피부가 건조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므로 반드시 보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E가 함유된 크림이나 코코넛 오일을 권합니다. 화학 성분이 적고 피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림을 바를 때도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가 왜 문제일까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피부 바로 밑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이 모세혈관들이 수축합니다. 모세혈관이 수축하면 혈액 공급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위의 세포들이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감각 저하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다리를 꼬고 앉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 습관인지 아십니까? 다리를 꼬면 허벅지 안쪽의 혈관과 림프관이 눌립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막히고 림프액도 고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만성적인 순환장애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항상 다리를 꼬았습니다. 결과는 50대 후반부터 심한 하지 정맥류가 생겼고 성기능도 크게 저하됐습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3개월 만에 정맥류가 개선되고 성감각도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하루 2번 하세요.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옆으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이 자세가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숙이고 30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각 3회씩 반복하세요. 나비 자세는 고관절과 허벅지 안쪽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이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유연해지면 혈관도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골반 내 장기로 가는 혈류도 개선됩니다. 72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2달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낌이 돌아왔어요. 처음엔 약간의 따끔거림 정도였는데 점점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달라진 걸 느끼고 정말 좋아해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자극과 관리를 받으면 반응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기능을 완전히 되살리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관리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골반 바닥 근육입니다. 골반 바닥 근육,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근육은 방광, 자궁, 직장을 받쳐주는 근육입니다. 동시에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 떨어지고 조루가 생깁니다. 여성의 경우 성감이 떨어지고 요실금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정민호 씨는 60대 초반부터 조루로 고생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시작해도 1분도 채 안 돼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아예 부부 관계를 피했습니다. 부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골반 바닥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을 알려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여성만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조이는 겁니다.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풉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는 게 1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만 하세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정민호 씨는 이 운동을 석 달간 매일 했습니다. 처음엔 근육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엔 확실히 근육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부부 관계를 할 때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아내도 정말 놀라워해요. 10년 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74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부터 요실금으로 고생했습니다. 웃거나 기침을 할 때마다 소변이 샜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출도 꺼리게 됐고 당연히 부부 관계도 피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패드를 착용했지만 심리적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케겔 운동을 알려줬습니다. 동시에 스쿼트 동작도 추가했습니다. 스쿼트는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처음엔 절반만 앉아도 좋습니다. 무릎이 90도 각도가 될 때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겁니다. 빠르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3초 동안 천천히 앉고 1초 멈추고 3초 동안 천천히 일어서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2달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달부터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기침을 해도 소변이 새지 않았습니다. 웃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관계에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남편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요실금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타구니를 매일 따뜻한 물로 5분간 마사지하세요. 둘째, 샤워 후 완전히 말리고 헐렁한 면 속옷을 입으세요. 셋째, 허벅지 안쪽을 매일 10분간 온수욕하고 마사지하세요. 넷째, 보습 크림을 바르고 다리를 꼬지 마세요. 다섯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하루 2번 하세요. 여섯째, 케겔 운동을 하루 3세트씩 하세요. 이 6가지만 지키세요. 매일 총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석 달만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의 성생활이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능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기 암시로 작용해서 실제로 기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아내와 지금도 정기적으로 부부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성욕은 죽는 순간까지 존재합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 진료실에 77세 최병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15년간 부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인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성욕이 있다는 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욕구를 느끼면 부끄러워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식욕, 수면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억압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부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위 행위를 하세요.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정확한 답입니다. 자위 행위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성적 표현 방법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30% 이상 낮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성적 자극은 질 건강을 유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81세 박순희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간 성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질 건조증과 위축으로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기적인 자기 관리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석 달 후 질 건조증이 크게 개선됐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 20대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면서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성관계 중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세요. 또한 약물에 의존하지 마세요. 시중에 성기능 개선 약들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근본적인 혈액순환과 근육 강화가 되지 않으면 약 효과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몸이 제대로 준비되면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약을 먹다가 제 방법을 실천한 후 약을 끊었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기능 저하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혈액순환과 근육 약화 때문입니다.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을 매일 관리하세요. 온수 마사지, 보습, 스트레칭이 핵심입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세요. 케겔 운동과 스쿼트를 매일 하세요. 석 달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을 억압하지 마세요. 성욕은 정상입니다. 건강한 표현 방법을 찾으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세요. 약물보다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하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생활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관계 자체가 끊어집니다. 용기를 내서 대화하세요. 여러분의 욕구와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세요. 배우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환자 중 한 부부가 있습니다. 70대 부부였는데 10년간 부부 관계가 없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담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원하시진 않나요?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둘 다 원하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부부는 그날 이후 대화를 시작했고 관계를 재개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두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10년을 허비한 게 아까울 정도예요.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이처럼 소통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세요.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만 투자하세요. 석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73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아내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 한승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